배당주 투자하는 거 좋은데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좀 하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랑 미국 달러의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좀 알지 않냐.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미국 배당주도 좀 투자하고 한국의 배당주도 투자해보고 하면 좋지. 이것만 하면 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을 어떻게 하냐, 미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 조금이라도 분산해서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자.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요즘 제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살을 좀 뺀 데다가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 있을 때 본인이 반듯하게 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를 내밀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내미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게 허리의 근육, 특히 등 쪽의 근육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또 배도 많이 나와 보이는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한 효과를 경감시키는 외모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배에 힘 좀 주고 살아라. 배를 말고 있어라. 복근을 접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등을 펴고 배를 좀 이렇게 내고 이러면 뭔가 좋아질 것 같지만 반대로 전문적인 어떤 다이어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필라테스 선생님들 보기에는 잘못된 자세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배당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배당주 투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이고 저는 이거 관련돼서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배당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민낯을 좀 보자.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신화의 민낯을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 짜잔! 바로 이게 언제적이냐면 1997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시가총액 현재의 상위 기업들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랩이라는 그런 인스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량주를 꾸준히 투자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은 정말 위험하다. 왜? 그때 시가총액 1위이던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36위, 코카콜라가 25위, 인텔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앱슨 모바일 16위,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1위. 와, 대단하죠? 머크, 세계적인 그 제약회사 또는 화학회사, 머크가 37위, 알트리아가 필립 모리스, 그 담배 회사입니다. 이게 94위. 와, 정말 엄청난 몰락입니다. IBM 역시 34위, 프록터앤갬블,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지만 역시 순위는 엄청 밀렸다. 존슨앤존슨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들 중에 특히 타이레놀 만드는 그 회사인데 굉장히 순위가 많이 밀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 많이 주면서 이 회사 사면 그냥 걱정이 없어라고 말하던 회사들이 줄줄이 다 주가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앱슨 모바일, 머크, 알트리아,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즉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5개가 고배당주로 편입될 수 있는데 이 고배당주 모두 순위가 극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 배당 받아보겠다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S&P 500 지수보다 못한 성과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특히 최근에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사이 흐름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일단 이게 노란 선이 뭐냐면 뱅가드 S&P 500인데요. 뱅가드 S&P 500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회사가 하나 있죠.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더 나가서 알트리아. 최근에 정말 부진하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3M. 역시 마찬가지. 와, 이 소송 때문에 너무너무 부진했죠. 그 다음 노란선. 노란선이 뭔가 하고 봤더니 존슨앤존슨.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자산시장에서 이것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용어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 투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까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또는 머크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지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라일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 같은 바로 비만 관련되어 있는 다이어트 제약 회사들의 성취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들의 상대적인 성취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1997년에 이 비만 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미래의 어떤 사회에 큰 변화가 출현한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장기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더 나가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알트리아 같은 이 담배 회사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이것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기업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사람들이 옛날보다 살도 덜 찌고 담배도 덜 피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왜 이래? 니코틴의 중독률이 또는 이 니코틴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생각한다라면 이 담배를 좋게 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계 각국이 건강 보건에서 많은 부분에서 건강 분야에서 바로 이런 담배의 위해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강력한 규제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담배세를 극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독성 또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호식품들에 대한 땡김 또는 의존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약들이 또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코카콜라에 대한 어떤 수요 감퇴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웰빙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과거 기업들의 성과를 갖다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S-오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S-오일이 13만 9천 원이 7만 9천 원 삼성전자 주가는 3만 원대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출연한 다음부터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들을 주고 이 사람이 또 셰일 오일 개발을 갖다 촉진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걸 우리가 정치적 변화들을 예측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세금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로 금융종합과세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하는데 이제 나와 있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들이 생겼을 때 세율들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고요. 특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보냐 하면 농특산과 붙어서 49.6%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맞아보면 여러분들 피해를 토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절세 혜택이 일단 ISA 계좌 이런 거 가입도 못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되는 등 수많은 부분에서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되는데 과연 그냥 배당만 받으면 땡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연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노리고 저런 투자를 하실 텐데 세금 걱정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 드리고 싶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무작정 배당 잘 주는 장기 우량주들 투자하면 돼?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나 최근에 투자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일단 경쟁이 치열해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이런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를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나가서 금융종합과세까지 좀 뚜둑 패는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우리나라 배당주도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코로나 때 세상에 이게 한 7, 8천 원 하던 게 얼마가 됐냐면 3천 원. 그러니까 이게 주가 폭락할 때는 배당주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두둑이 맞아봤는데요. 제가 현대차 우선주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차가 공시를 합니다. 우선주도 배당금 지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요, 믿으면 안 돼요. 주어는 없습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일단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별거 아닙니다. 배당주 투자하는 거 좋은데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좀 하자. 특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랑 미국 달러의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좀 알지 않냐. 그래서 글로벌 통화,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미국 배당주도 좀 투자하고 한국의 배당주도 투자해보고 하면 좋지. 이것만 하면 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을 어떻게 하냐, 미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 조금이라도 분산해서 좀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리밸런싱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자산의 가격들이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2007년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 또 반대로 최근에처럼 주가가 폭락하는데 환율이 급등할 때, 이럴 때는 많이 오른 자산, 달러를 좀 팔아서 주식을 사고, 또 여기는 많이 오른 자산,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 비율을 원래 목표했던 비율대로 맞춰나가는 리밸런싱을 접합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